2018년 여름 서울 한남동 펜트하우스. 달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칩니다. 한서연 49세. 그녀는 제 품에서 몸을 비틀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녀의 향수가 너무 향기로웠습니다. 서연 씨, 잠깐만. 제가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말을 막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그녀가 제 목에 입술을 대며 속삭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그녀는 다시 제 바지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이 몸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인지 68배 나이에 이런 황홀함을 느낄 줄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가슴을 스치고 배를 지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저는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서연 씨, 너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길이 대담해집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부드러웠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한 곡선, 숨막히는 향기. 이렇게 이쁘고 젊은 여자를 품을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행복한 삶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감추고 싶은 제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8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내, 윤미자, 63세였지만 첫사랑처럼 아름다웠죠. 장성하고 성공한 두 자녀, 그리고 강남의 빌딩 두 채와 한남동의 50평 펜트하우스를 소유하며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아침이면 미자가 내린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병철 씨,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미자야. 우린 정말 복받은 거야. 우린 두 자식을 뒀어요. 아들 민수는 42살에 부산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딸 지연이는 38이고 미국에서 미술사 교수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 손주 셋을 뒀죠. 명절이면 한남동 집에 모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미자는 늘 말했어요. 병철 씨, 우리 애들에게도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자고요. 쟤들 행복이 곧 우리 행복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죠. 2017년 영원할 것 같던 그 행복이 깨졌어요. 미자가 갑작스레 쓰러졌어요. 병원 진단은 췌장암, 말기. 병철 씨,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6개월 뒤 미자는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말은 행복하게 살아. 꼭 병철 씨. 였죠. 그 말을 가슴에 묻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자가 없는 집은 껍데기였어요. 매일 밤 그녀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됐습니다. 미자가 떠난 후 한남동 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빌딩 임대료로 생활은 넉넉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죠. 아침이면 빈 커피잔을 보고 멍하니 앉아있고 밤이면 미자의 옷을 꺼내 미자의 채취를 맡으며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민수와 지연이는 바빠 연락이 뜸했고 손주들 얼굴은 명절에나 볼 뿐이었어요. 외로움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2018년 여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최병철 선생님 되시죠? 저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윤미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어요. 미자가 강남 미술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라고 했죠. 선생님, 보고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위로차 뵙고 싶어요. 미자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허락했어요. 며칠 뒤 한남동 집으로 찾아온 그녀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49세라고 믿기지 않는 팽팽한 피부, 볼륨 있는 몸매, 갸름한 얼굴.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미자 선생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뵙게 돼 영광이에요. 미자가 그린 정원 스케치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미자의 붓터치가 생생한 그림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서연 씨, 미자가 이런 제자를 뒀다니 고마워요. 고개를 숙이며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서연은 자주 찾아왔어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점심이면 저당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당뇨 있으시다면서요? 설탕 없이 준비했어요. 건강을 세심히 챙겼어요. 혈압약을 챙겨주고 검진 날엔 병원까지 동행했어요.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손길은 따뜻했고 미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줬을 때 오랜만에 온기를 느꼈어요. 미자의 추억을 공유하며 마음을 위로했어요. 미자 선생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사랑은 시간 속에서도 빛나는 거야. 선생님께서도 그 사랑 잊지 마세요. 미자의 일화를 들려줄 때면 미자가 곁에 있는 듯했어요. 어느 날 미자의 스케치북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이거 미자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스케치북엔 미자가 좋아했던 꽃과 정원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손을 잡고 감사함을 전했어요. 서연 씨는 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민수에게 부산 방문 때 고급 와인을 선물하며 편지를 전했어요. 민수 씨, 미자 선생님께서 아드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이 와인 마음에 드시길. 민수는 전화로 감동받았다며 말했어요. 아빠, 서연 씨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엄마 제자라니 믿음이 가요. 지연에게는 미국으로 미자가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를 보냈어요. 편지도 동봉했죠. 지연 교수님, 미자 선생님의 미술 사랑을 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늘 응원할게요. 지연은 영상통화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서연 씨 덕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좋은 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한서연이 민수와 지연에게 미자의 흔적을 전하며 가족을 이어주는 듯했어요. 그녀가 지연과 통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서연 씨, 우리 애들까지 챙겨줘서 미자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수줍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뿐이에요. 선생님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맑은 눈빛에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헌신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섰어요. 피곤한 날엔 어깨를 주물러주고 우울해 보이면 차를 내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멋진 분이 왜 혼자 계셔야 하나요? 선생님은 아직도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존감을 살려줬어요. 미자를 잃고 잊었던 자신감이 되살아났어요. 그녀의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면 불안했고 미소를 볼 때면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는 제 삶의 중심이 됐어요. 헌신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2018년 가을 타이트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늘 좀 예뻐 보이려고 신경 썼어요. 어때요? 몸을 숙이며 웃자 드레스 사이로 가슴 곡선이 드러났어요. 서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한참 서로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달콤한 향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그녀가 제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래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키스를 해줬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오늘 밤은 선생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입술이 목을 스치고 그녀의 손이 제 셔츠를 풀었어요. 선생님, 저만 봐요. 제 몸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속삭임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저도 정신없이 그녀의 옷을 벗겼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니 너무 황홀했어요. 저는 그녀의 목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혀가 입술을 파고들었고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옆방에 가정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의 손길에 걱정은 녹아내렸습니다. 선생님, 소리 내지 말아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녀가 제 귀를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혔고 그녀의 신음이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었습니다. 선생님, 더 세게 안아줘요. 그녀의 속삭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입술, 가슴, 허벅지, 온몸을 탐닉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너무 황홀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내가 남자였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연과 저는 둘만의 비밀을 만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미안하지만 죽은 아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2018년 가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미자 선생님의 미술학원을 다시 열고 싶어요. 초기 운영비로 5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존경하는 미자 선생님의 뜻대로 미술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눈빛은 간절했고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솔직히 5천만 원 정도야 고민되지도 않았습니다. 미자의 꿈을 떠올리며 흔쾌히 동의했어요. 서연 씨, 미자의 뜻을 잇는 일이라면 도와야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미자 선생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의 헌신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저당 식사, 밤에는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을 선물해 줬어요. 선생님, 저만 믿어요. 제가 선생님 행복을 책임질게요. 그녀 없는 날이면 불안했고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민수와 지연도 신뢰했어요. 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와 식사하며 말했어요. 아빠, 서연 씨 덕에 가족이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지연도 영상통화로 웃으며 말했죠. 아빠, 서연 씨 대단한 분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2019년 초 다시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학원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주신 돈 몇 배로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학원 확장하려면 3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수강생 그림을 보여주며 미자의 철학을 잇고 있다고 했어요. 열정에 감동받았고 저는 당연히 동의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도울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엉덩이를 어루만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미자 선생님의 꿈이 살아나고 있어요. 라고 하며 그녀는 행복해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어보니 학원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2019년 여름 그녀는 강남 소형 상가를 임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 미술학원을 체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상가 임대 7억 정도 필요해요. 금액이 커졌지만 헌신과 자녀들의 신뢰를 떠올리며 동의했어요. 서연 씨, 당신이 곁에 있는 한 뭐든 할 수 있어. 그녀는 저를 꼭 안으며 키스를 해줬어요. 그녀가 행복하니 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 미자 선생님의 꿈을 이뤄요. 2019년 겨울 그녀는 큰 제안을 했어요. 침대에서 서로를 탐닉한 후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자기, 미술학원을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면 강남 빌딩 하나를 본사로 써야 해. 빌딩 지분 절반을 내 명의로 해주면 내가 더 책임감 있게 운영할게. 손이 가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 이렇게 해주는데 내게 안 줘? 내가 더 크게 불려서 자기랑 민수 씨, 지연 씨한테 다 돌려줄게. 눈빛에 망설임이 녹아내렸어요. 서연, 당신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저는 빌딩 지분 50%를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어요. 자기, 나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미자 선생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 서연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감동을 받았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20년 초 마지막 요청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의 뜨거운 밤을 보내며 그녀는 날 만족시켜줬고 그녀는 품에서 속삭였어요. 자기, 우리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너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빌딩 전체 명의와 현금, 주식을 내게 넘겨줘. 그 돈 내가 잘 투자해서 우리랑 민수 씨, 지연 씨가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줄게. 민수 씨, 지연 씨를 생각해서라도 잘 운영해야 해.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 이렇게 내가 매일 행복하게 해주는데 이래도 안 줄 거야. 내가 더 크게 불려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할게. 저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고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민수와 지연은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설득했어요. 서연, 당신이 내 전부야. 저는 빌딩 전체, 현금, 주식, 자녀 상속분까지 넘겼어요.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저에게 그 자체로 행복이었으니까요. 2020년 여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서연의 방문이 뜸해지고 전화가 줄었어요. 서연,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물으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학원 일이 많아져서 그래요. 목소리에 따뜻함이 덜했어요. 불안이 스쳤지만 바쁜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가 없는 날이면 가슴이 허전했어요. 2020년 겨울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전화 중 짜증 섞인 톤이 느껴졌어요.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남동 집에 찾아왔을 때도 거리감이 있었어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말에 냉소가 묻어났어요. 서연, 내가 뭐 잘못했나? 물었지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 뭘 잘못해요. 제가 좀 지쳤나 봐요. 미소가 어색했어요. 2021년 초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와도 대화가 짧았어요. 어느 날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비웃듯 말했어요. 언제까지 저한테 이렇게 의지하실 거예요? 너무 놀라 심장이 아프더군요. 서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녀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선생님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지겨워지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와인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 요양보호사야? 뭐야? 짜증나네 진짜. 나 이제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빌딩 주식 다 내 명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서연, 농담이지? 라고 묻자 비웃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텅 빈 집에 홀로 서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녀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건장한 젊은 남자놈들이 나를 내팽겨쳤어요. 전 재산을 잃은 저는 민수와 지연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다 넘겼어요? 우리 목까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우리 이제 아빠 못 믿어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았어요. 한남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50평 펜트하우스, 미자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 낯선 이들에게 팔렸어요. 가지고 나온 건 미자의 사진과 옷 몇 벌뿐이었어요. 2021년 가을, 서울 변두리 고시원으로 옮겼어요. 2평짜리 방, 곰팡이 냄새, 얇은 벽 너머 들리는 낯선 이들의 소음. 빌딩 임대료로 먹고 살던 내가 이제는 공공근로로 하루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밤이면 미자의 사진을 꺼내 보곤 합니다. 미자야,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미소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 심부름센터를 통해 그녀의 뒤를 조사했어요. 저는 센터 직원의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확인해보니 한서연은 애초부터 아내분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선생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서연을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완전 당해버렸어요. 지금쯤 한서연은 그 엄청난 재산으로 젊은 애인들과 강남 호스트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겠죠. 그녀는 제 전부를 앗아갔어요. 미자의 추억으로 제 마음을 파고들어 교묘한 말과 황홀한 잠자리로 절 속였던 거죠. 강남의 빌딩 2채, 한남동 펜트하우스, 제 평생의 재산을 그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제 저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매일 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밀려와요. 하지만 미자의 마지막 말이 저를 붙잡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병철 씨. 그 말을 가슴에 묻고 버팁니다. 저는 마포대교에도 몇 번을 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이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언젠가 꼭 복수할 겁니다. 꼭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서연 같은 악녀, 악남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친절한 남자든 여자든 외로움을 채워준다며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들의 미소 뒤엔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움이 뼈를 갉아도 그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한순간의 행복이 당신의 전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제발 제 비극을 거울 삼아 단단히 마음을 지키세요. 이런 비극적인 삶이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 비극적인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복수할 겁니다.